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아침 5시 20분입니다. 뉴스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리 인상 경쟁 끝, 글로벌 통화 정책 대전환 임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끝이 났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11월에 올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지금 우리 환율이 좀 오르고 있기는 한데, 금리 인상이 끝이 나니까 이제 경제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는 5.5%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어디서 지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죠.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같이 우리가 2000년대 중후반 같이 물가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2000년대 중후반 국밥 한 그릇 5,000원 하던 그 시대에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세계 그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시장에서 좀 퇴척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미국이랑 다른 나라가 가져가고 있는데, 유통망이나 생산성이 그만큼 따라주진 않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연준 의원들이 막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금리가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쯤 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돌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다,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물가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그렇게 체감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국밥 한 그릇, 돼지국밥 한 그릇에 10,000원 하는 시대. 김밥 한 줄에 3,000원 하는 시대. 3,000원도 싼 거죠. 4,000원, 5,000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추석에도 자영업자분들은 막 알바생을 못 구하고 있고, 너무 그걸로 못 구하고 있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모로 다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힘들다고 해요. 저도 코로나가 풀리면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사실 지원금이라는 제도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희망이라는 걸로 좀 버텼다면, 지금은 사실 뭔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이 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저는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미국 주식은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 주식도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던데. 그러면서 투자의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계셔야 되고, 몽사 짓듯이 천천히 모아 가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와중 속에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단타,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말씀드리면서 단타장도 많이 연출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언급 9월초 충분히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 그리고 내년 초는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좀 버티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충격이라는 걸 받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뭔가 탁 털어서 펼 때 이렇게 털치면 일찍과 충격이 다 퍼지잖아요. 쫙 하고. 그런 충격이 지금 오늘 오빠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충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격을 얼마나 유연하게 잘 버티느냐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미리 올려서 대비를 했었어요. 당시에 작년만 해도 사람들 금리 먼저 올린다고 미국도 안 올리는데 엄청나게 욕을 해대다가 지금은 또 금리 안 올린다고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민중들은 개돼진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대부분은 침묵하고 그냥 힘들다 그냥 순수하게 살고 계시지만, 옆에서 짓는 것들을 이쪽 그룹이 한번 짓고 저쪽 그룹이 한번 짓고, 그죠? 그래서 그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법인세 깎아줬더니 근로자 소득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기초연금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앱크림 이자 부담 뚝. 자, 여러분들 혹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셔가지고 이자의 비담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찾아보세요. 피싱 조심하시고. 네.
대한대출기업 고금리 예금 만기점 짠리장도 2라운드 어쩌고저쩌고 나와있네. 코스피 2500 붕괴 2차전지 급락. 2차전지는 사면 안된다 그랬죠. 네. 미 고체금리 오르면 금가 하락 공식이 깨졌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형상, 그러니까 대신에 이전에는 같이 금값이 오르는 형상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아이오닉 사자마자 4,180만원 더 할인. 미친거지, 그죠? 전기차.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오래 마셨던 분들 다 아실 건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전기차는 초기에 지원금 아예 많이 받고 사거나 그때가 아니면, 지금은 전기차 명절 때 충전하는데 3시간씩 기본적으로 걸린다. 급속 충전 못한다. 충전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안 갖춰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전기차가 이 정도 퍼지게 되면 10대 중에 한두 대꼴 되잖아요, 지금? 되면 전기값을 올릴 거다. 그 전기료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 수준으로 올릴 거다. 이때까지 항상 그랬었잖아요. 가스차를 풀어놓고 가스비 올려버리고. 항상 그랬었어요. 왜냐면 세수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걸 막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전기차를 막 7천, 8천, 1억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별로 즐겁지 않을 거다. 전기차 지금부터 퍼지는 시간 오래 걸릴 거고, 전기차를 쓴다는 것은 사실 원래 그냥 가솔린 엔진이랑 디젤 엔진을 많이 썼잖아요. 디젤은 좀, 어쨌든 디젤은 먼지가 많이 나오고, 가솔린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원소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 대기오염을 담보로 가지고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해왔다면, 이 배터리는 어쨌든 발전소에서 생산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을 해야 되고, 그 충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전기적 손실이 디젤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 엔진과 못지않다. 요즘 엔진들 잘 나오기 때문에 터보 돌려서 이렇게 다시 흙기 빨아먹잖아요. 다시 돌리잖아요, 연기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쓰게 되고, 어차피 그걸 써야 되고,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태양광 많이 까는데, 태양광 그거 전부 다 중금속이거든요. 그 시간 수명 20-30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15년 남았겠다. 그거 다 나중에 다 묻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만약에 젊으신 분들 뷰를 아주 멀리 보시면은 물 ETF 혹시 이런 거 있으면 투자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물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는 이미 갈 만큼 가셨고. 이거 당장 오른다는 게 아니라 20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보급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 사업인 건 맞지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한환경 합병 끝까지 완수하겠다. 이거 완수되면 좀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그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아이폰 48도 발열. 아이폰 좀 문제가 많죠. 이거 때문에 유격 증시 많이 빠지는 게 하나보다. 이 3나노를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골치 아프다고 하네요. 네. 저는 애플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 좋은 건 알겠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철근 LH 예표도 순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순살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이라는 건설사 다 엉망일 거야. 그리고 부실공사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가 시공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5억 5천 여러분들 시공비를 받았어요, 돈을. 근데 막상 건물 지으려고 보니까 재료비가 몇 배를 뛰어버렸네? 더블로 뛰어버렸네? 그러면 애들이 쫓겨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니들 돈 더 달라고 하면 난리치가 뻔하니까 건물에다 재료를 빼버린다고. 공식 아닙니까? 병신입니까, 애들이? 근데 게다가 이 LH는요, 아주 나쁜 애들이잖아, 이거. 이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라고, 이거. 자기네들이 돈을 받고 외주를 줘버리니까, 이게 비싸게 경매를 붙이면서 싸게 하고 막 안에서 비리 돌려버리니까, 그걸 또 받았던 그 건설사 또 떼먹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축업계 비리죠. 하여튼, LH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아우. 자.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미국이 셧다운 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뭐였죠? 셧다운 말고 디폴트랑은 다릅니다. 디폴트랑은 다른 거고요. 그냥 지금 그 임시 그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게 되면서 지금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가지고 공무원들 이제 파업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뭐 일하러 오지 마라. 최소한 인원만 몇 개 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셧다운 됐던 시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셧다운 됐던 시기를 챙겨보면서 과거 역사를 조금 보니까 그렇게 주식이 많이 빠졌던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최근 불과 2000년 이제 이후로 1990년대 이후로 봤었을 때 오바마 때 셧다운이 한번 있었고 이제 트럼프 때 있었고 최근 우리가 알만한 대통령들은요. 그 뒤로 뭐 아니면 케네디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니까 보자고. 그래서 트럼프 때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혼다 신규 채권 마련 금지 됐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부터 봐야죠. 전 나스닥은 제가 항상 보는 차트니까. 환율. 자, 1360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준에서 좀 강력한 발언을 만들게 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지금 달러 도이도 더 빨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60원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 보겠습니다. 빅스 차트입니다. 이제 공포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좀 사람들이 좀 쫄고 있는 상황이 무서워. 이거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진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 그래서 빅스 차트가 좀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흔들다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고 다이버넌스 등장했는 부분입니다. 요런 자리들 보시면 예를 들어 23년 5월 4일 그 다음에 23년 5월 24일 요런 자리들이 아마 저점을 찍었던 자리일 거예요. 보시면. 네. 이번에는 좀 규모가 약간 큰 거일 수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가버리면서 좀 큰 거일 수 있어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고 아마 요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한 번은 반등이 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물대 저항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어디 가냐?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24일 정도 뭐 보겠습니다. 언제냐? 몇 년도인지 안 봤네요. 롯데 것 같아요. 롯데 그죠? 롯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네. 나스닥은 이 추세가 깨졌을 때 저는 숏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도 우리가 살아나려면 여기서 이제 패턴을 충분히 만들고 들어올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좀 이렇게 살짝 들고 빠질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한다. 이걸 한 반 이상 50% 이상 생각을 한다. 위로 갈 가능성 20% 이거 50% 이상 쭉 밀어버릴 가능성 이렇게 갈 가능성 10%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점 잡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의 모습도 여러분들께 꽤 많이 여러 개 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쓰리봉이 나오게 되고 큰 봉우리 형성이 돼서 이거 깨지면 많이 아프다. 이거 앞에 것도 아플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직은 그만큼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요 흐름을 충격파스럽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충격파스럽다는 건 임펄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저점을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12월 선물 차트 여기서 갭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서 요 자리가 지금 침범이 뚫었습니다. 지금 뚫고 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별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때릴 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주변 압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파동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 2, 3, 4, 5의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어쩌면 여기서 나오고 오파가 어느 정도 연장이 돼서 나와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14,000대 초반이 되면은 뭐 계약 수준을 좀 많이 줄여볼 생각이에요. 14,000대 초반에 계약 수준 좀 줄이고 반등이 나오면
이런 흐름에서 다시 때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을. 아직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막 주식 많이 들어가신 분은 힘드실 겁니다. 그죠? 조심하라 그랬죠? 분명히 그랬어요. 단타 치겠다고 돈 좀 벌린다고 풀배팅 해가지고 칵 물려버린 분들 이 상황에 반성 좀 하시고. 니콜라는 이제 1.5달러까지 왔네요. 다시 니콜라 이제 안 볼랍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요 정도 차례에서 모아가보라 말씀드렸고, 여기서 일단 잠깐만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요 반등 나올 때 악재가 그냥 그냥 차에서 불났대요. 트럭 나온대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안 볼랍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왜냐면 불안 요소도 많고 뭐 기대값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 또 어깨에 지문도 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안 보겠습니다. 니콜라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잘 대응해가지고 잘 손질하시고 혹시나 깨지면.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요 자리가 이탈되면 좀 글쎄 좀 이탈되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빨리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이탈되지 않는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그런 모습이고, 나스닥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증시가 지금 충격 같이 받고 있어요. 같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매수 하셨던 분들은 괴로울 겁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골라드렸던 종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많이 언급드렸던 종목들, 실제로 많이 올랐었기도 하고, 그죠? 그 주가 폭락하고 있으면서도 걔네들은 그냥 상승 꽤나 많이 보여줬었기도 한데, 그런 애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찾기는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알무진 애들을 막 골라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렸네? 속된 말로 물타기.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물타기 하시면 나중에 다 수익을 빠져나오시고, 어쩌면 본전 이상 가시면 또 일부 덜어내시고, 그죠? 왜냐면 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됩니다. 얘가 물타기 한다고 무리했던 시대는, 그지?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 그죠? 덜어내시고 고가 들고 가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다만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문제지. 맞죠? 에코프로 빠지는 거 보세요. 아이고 씨, 진짜 이러면서도 막 가자고 노래 부르고 말을 해줘도 들어 처먹질 않아요. 여러분들과는 다르겠지. 한쌤의 시황이 적중이 나쁜 건가? 좀 요즘 솔직히 좀 현타가 좀 많이 옵니다. 내가 용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는구나. 그걸 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긴 한데, 재미로 그냥 역시나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선동과 재미가 우선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공부방 많이 오세요. 열심히 잘해드릴게요. 농담이었습니다. 좀 힘이 좀 빠지긴 해요. 왜냐면 저희 구독자님들은 사실은 되게 오래 봐주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해나는 게 더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걸 막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막 마음이 들고 그래요. 나중에 혹시나 물려버리면 아이고 안 볼란다 이런 거 알죠? 아이고 안 볼란다. 안 보면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적어도 제가 이제 뭐 좀 분석을 잘못한다나 차트를 타점을 잘못 잡거나 혹시나 타점 놓친다 하더라도 이런 데면 저점인데 걸면 걷다가 빠져버리면 이거 샀다가 안 팔면 또 물리는 거거든.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관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고 팔고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줘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산태님이 말씀하시는 신법이 훨씬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좀 속상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저는 좋아요. 저는 SK 올라가는 거 봐라. 아유, 추천주들 중에 이렇게 아직까지 이 상황 속에도 쭉쭉 가는 애도 있다니까. 이게 불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배당 받으려고. 그죠? 그래요. 뭐 코스피도 2400 아래에서 한번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는 일단 충격은 어디까지 올지 모릅니다. 이번 상황은. 그래서 좀 임펄스 웨이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코인도 이제 단타는 조금 이제 좀 접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알트에 대한 펌핑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만 지금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 종목만. 그래서 물론 이런 애들 더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선수들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뭐 한 템포 쉬었다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셨고, 이제 시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우리 단타 좀 쳤다 돈 좀 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그렇잖아. 뭐 몇 배 오른 애들도 많고, 그냥 몇십 프로를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다니까.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잠시 좀 접어두시다가 미국 경제 상황이 대충 정리가 되면 타점을 노려보시면 좋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 볼면 하단 라인을 일단 염두를 좀 하고 계십시오. 볼면 하단 라인 염두를 좀 하고 계시면서,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져서 반대를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글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좀 있어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지금 무조공산이거든요. 요 저항이 많이 약한 자리라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피해 있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농사 짓던 애들, 만약에 여러분들 저 말을 듣고 농사를 짓던 애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삼성 SDS 이런 애들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기서 농사 지어라 그랬는데 이미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책을 왜 뜯지겠어. 근데 이런 애들 농사 잠시 멈추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망할 수 없는 회사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고, 그죠? 추세도 지금 바닥을 다 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보통 이런 차트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돌아올리고 돌아올리게 가는 이런 그림 나온단 말이야.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도. 그럼 뭐 13만원에서 10만원 30% 아닙니까? 30% 빠지면 어때? 나중에 16만 20만원 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분한테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당장 뭐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막 빠져가지고 당장 막 지금 기말고사 시즌이 중간고사 시즌이긴 한데 거기에 막 보채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그거 교육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그거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애 바보 돼요, 진짜로. 근데 멀리 보고 5년 10년 이렇게 보고 대학 장래 미래를 보면서 가서 다니는 투자를 하셔야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잠시 멈춰 계시다가 미국에 대한 그게 좀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미국 차트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면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미 좀 들어가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뭐 네가 뭐 종목 오른 종목 찾아내야 그게 선수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귀찮습니다. 힘들어요, 그게. 굳이 뭐 여러분들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해양도 좀 빠지고 있죠. 해양도 중공업도 많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그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신세계도 많이 올랐다가 빠지고 있고. 아우, 저 박예세, 주식이 너무 싸. 진짜 싸서 막 사고 싶긴 해. 여유 되면 가지고 계세요. 진짜로. 가만 들고 계세요. 여유 되면 쇼핑하시면 돼요. 빠지면 더 사면 되지.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만큼 여유롭게 부담을 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아이고, 케이크 하나 많이 빠졌네. 아이고, 어떡하냐. 그치. 아우, 좋아. 재밌네. 배팅에서 빨리 벌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시장은. 아시겠죠? 천천히 여유롭게. 그럼 무조건 이겨. 승률이 90%가 넘어요. 99%라고 말씀드릴게요. 잡주 건들지 말고. 그죠? 셀트리온 요런 거 12만원대 말씀 많이 드렸었고, 여기서도 15만원, 14만원대도 뭐 사도 된다 말씀드리긴 하셨는데, 12만원대 열어두시고, 그죠? 천천히, 12만원 와도 막 풀배팅 하지 말고, 뭐 여유가 되시면 한 돈 100만원, 그리고 또 다음 달 또 돈 100만원, 올라가면 13만원 또 돈 100만원, 15만원 살렸네? 그러면은 한 500에서 1000 이렇게 팍 넣는 거라. 그때 올라갈 때 배팅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죠? 제 구독자님들은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의심치 않아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실수인데. 참네. 요기 오면 한번 잡아보시고. 아시겠죠? 여기. 생방송 하면서 한번 종목가 별시장 한번 해야겠다. 그죠? 야, 미리치는 엄청나게 올랐네. 정말.
참. 넷마블. 넷마블이 제가 요렇게 나오면 한번 사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넷마블. 좋아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박의 세일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주주 한번 돼보는 거지. 좋아하는 회사. 안 그렇습니까? 어디 주주가 돼볼까? 그죠? 행복한 고민하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